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 두 번째 시간으로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의 증발하고 비슷한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잎의 구조는요, 표피랑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잎은 겉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표피 조직이 있습니다. 그냥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세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세포 하나, 여기 세포 하나, 세포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표피라고 얘기를 해요.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피 안에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막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어. 자, 이 세포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 조직을, 이 부분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울타리 조직. 그리고 약간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 곳이 있어. 이 부분을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표피가 하나 더 존재를 할 거야.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존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표피 하나 더 존재를 해. 그래서 여기를 앞면, 잎의 앞면이라고 준다면은 이 부분이 잎의 뒷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는 엽록체가 존재를 해요. 엽록체가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여기에 해면 조직의 듬성듬성한 이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인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우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관들이 존재를 해. 관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관 하나, 여기에 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관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이 물관, 아래쪽이 체관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 부분을 인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뒷면에 보면은 앞면에도 기공이 존재하지만 뒷면에 기공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뒷면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은 이 뒷면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어.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표피세포와 표피세포 사이에 세포가 있어. 어떤 세포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약간 반원 형태로 생긴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두 페이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안쪽의 세포벽이 좀 두꺼워요. 안쪽이 세포벽이 좀 두껍고요. 바깥쪽이 세포벽이 얇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엽록체가 존재를 해. 그래서 요 안쪽 부분을 기공이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열릴 거야.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공 옆에 있다. 구멍 옆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변세포에도 뭐가 존재한다? 엽록체가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엽록체가 존재하니까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 자,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공변세포의 엽록체에 의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더라. 그래서 기공의 개폐는 공변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책에는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어. 표피 나와 있습니다. 표피. 앞뒤에 있는 한 겹의 얇은 척인데요. 얘네들은 투명해요. 색깔이 없어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래서 얘가 투명하고 안쪽에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이 엽록체가 있는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잎이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곳곳에 뭐가 있다? 공변세포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이 공변세포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 그래서 2번에 기공 나와 있죠. 기공. 잎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기체가 통과하는 기체가 이동하는 구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때 기체는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도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기공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잎의 앞에도 기공이 존재를 해요. 기공이 존재를 하는데 적다. 기공의 수가 적다. 잎의 뒷면이 또 기공이 존재하는데 잎의 뒷면에는 기공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잎의 뒷면에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잎의 구조와 기능 간단하게 봤어요. 표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그리고 잎맥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기공이 훨씬 더 많다. 이때 기공 주위에 있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산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 무엇인가?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식물체에서 일어나는데 뭐를 통해서 일어나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잎의 기공에서 일어나는 거야. 기공에서 식물체 내의 물이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 형태로 바뀌어서 얘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화될 때는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식물이 줄기가 이렇게 있을 거야. 줄기가 이렇게 있고 줄기에 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는데 하나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대충 그릴게요. 뿌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 나올까요? 잎에 있는 물이 어떤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바뀌어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없어질 거잖아. 이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줄기에서 잎 쪽으로 이렇게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그럼 이 부분에 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뿌리에서 줄기 쪽으로 이렇게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흙 속에서, 뿌리에서, 흙에서부터 물을 흡수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물을 흡수해.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잎까지 올라올 수 있는 물 상승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 증산작용이다 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증산작용이다. 물이 식물체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탐구 중에 하나 증산작용의 확인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실험. 증산작용의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과정 및 결과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어. 부피 플라스크에 어쨌든 이렇게 된 유리관 안에 물을 담을 거야. 물을
좀 담을게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담아요. 자, 물을 담아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잎이 없는 식물을 이렇게 가지 하나만 이렇게 담아두고요. 한쪽에는 가지를 이렇게 담았는데 잎이 달려있는 이런 가지를 넣어 놓단 말이야. 넣어 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쪽에 이 부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넣었다. 자, 여기 이 노란색이 식용유야. 식용유를 위에다 넣어주는 이유는 자연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식용유를 넣지 않으면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물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어줬습니다. 자, 식용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죠. 그랬더니 나뭇가지만 넣은 쪽은 이 물의 높이가 거의 변화가 없더라. 근데 잎이 달려있는 곳에서는 물의 높이가 낮아지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잎의 유무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이 잎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물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잎에 의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증산작용의 확인 알아봤고요. 이 실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다른 실험으로 들어간다면은 한쪽에는 이제 잎이 있을 때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둘 다 잎이 있는 것을 두고요. 한쪽 잎에는 앞면에 바세린 같은 것들을 발라주고요. 다른 쪽은 뒷면에다 발라줍니다. 그래서 물의 증산작용이 어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앞면에 바른 쪽이 더 활발해. 뒷면에 안 바른 쪽, 뒷면으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앞면에 바른 쪽이 물이 더 많이 줄어들고요. 뒷면에 바른 쪽이 물이 적게 줄어드는 것으로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이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 확인 받고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세 번째, 기공의 개폐를 볼 거야.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공변세포의 광합성 과정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기공의 열림과 닫힘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증산작용 이렇게 나와 있어. 당연히 기공이 열려야지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공이 언제 열리는가를 봐야 돼. 자, 우리는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 자, 공변세포 이렇게 그릴게요. 공변세포가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공변세포가 두 개 있어요. 자,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공변세포 옆에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변세포는 안쪽이 좀 더 두껍다라고 했죠. 안쪽이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고요. 얘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낮이 되면요. 낮에 빛이 충분히 존재를 할 때 공변세포에서 뭐 한다?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아져요.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어디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에 비해서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표피세포의 농도가 낮은 상태고요. 낮은 상태, 표피세포의 농도가 낮은 상태고 공변세포의 농도가 높은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누가 이동을 하냐면은 물이 이동을 해요.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삼투 현상.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표피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하고 표피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물이 이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변세포가 팽창하죠. 그래서 공변세포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죠? 부피가 늘어나 팽창하게 돼. 그럼 팽창을 하는데 늘어날 건데 안쪽이 공변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지.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두껍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기 때문에 안쪽이 이렇게 열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안쪽은 조금만 팽창한 거고요. 늘어난 거고 바깥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얘가 공변세포야. 그래서 어떤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다? 기공이죠. 이 부분 닫혀 있다가 기공이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져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기공이 열렸대. 기공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 증산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기체교환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래서 기공이 열리니까 뭐 증산작용과 기체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그러면 증산작용과 기체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데 언제다? 낮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공은 낮에 열리고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 닫힙니다. 그리고 열리는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 볼 거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몇 가지 볼 거야. 자,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야.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한 조건이야. 자, 물의 증발은 언제 잘 일어나냐면 첫 번째, 햇빛이 어떨 때? 광합성이 활발해야 된다 그랬다, 그지? 햇빛이 강할 때. 당연히 온도는 어떨 때? 온도가 높을 때. 여기서는 기온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온도 대신에 기온이라고 얘기를 하자. 기온이 높을 때. 그리고 바람은 잘 불 때, 뭐 강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체내 수분량, 습도는 외부 습도는 낮을 때고요. 식물체 수분량이 당연히 많을 때. 그리고 잎의 면적이 넓을 때, 뭐 이럴 때 잘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증산작용의 역할 나와 있어요. 4번. 증산작용의 역할. 자, 기본적인 건 앞에서 했단 말이야. 우리 뭐 일어난다고요? 물 상승의 원동력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뿌리에서부터 흡수되어서 어디까지? 잎까지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증산작용이다. 자, 그리고 뭐 한다? 수분량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량이 많으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할 거고요. 적으면은 증산작용을 억제시키면서 식물체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물이 증발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다? 주변의 기온을,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 내에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증산작용의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증산작용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봤습니다. 잎의 구조, 표피, 그리고 책에 안 나오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인맥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증산작용에 대해서 봤어. 증산작용 언제 잘 일어나는가? 라는 거. 증산작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는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더라.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잎이 있을 때 증산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기공이 열리더라 라는 거. 그래서 낮에 기공이 열리고 밤에 기공이 닫힌다 라는 것들 알아봤고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들 5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가? 증산작용의 역할들 봤죠?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체내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더라 라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한 내용은 증산작용이었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